148페이지 잠깐 하나 중간에 점검을 하고 가볼까요? 148페이지에 5번 제목하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라고 돼 있죠? 5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제가 왜 여기를 잠깐 점검하고 가자고 했냐면 여러분이 조문을 보는 능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조문 읽어보는 능력. 111조, 112조, 113조 세 개 조문 있죠? 먼저 111조 조문 볼게요. 111조 1항 조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도금을 해요. 도금을 111조 몇 항? 1항, 2항, 3항.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는다. 항이라고. 오케이?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어주고요. 항 밑에는 뭐라고 그래요? 호라고 읽어. 호. 3항 1호. 3항 뭐라고 읽어요? 1호라고 읽어. 1호. 동그라미는 뭐라고 읽어주고요? 항. 그 밑에는 호라고 도금해요. 도금을. 호 밑에는 목. 가, 목. 나, 목. 오케이요? 법조문은 이렇게 도금을 해요. 도금을. 동그라미는 뭐라고 도금해요? 항. 항 밑에는 뭐라고 해요? 호. 1호, 2호, 3호. 2호, 3호. 호 밑에는 뭐라고 도금해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오케이? 국회에서도 법조문을 도금할 때 이렇게 도금을 해요. 정확하게. 국회의장이 법조문 낭독을 할 때 이렇게 도금을 해요. 이렇게. 1항. 110조 1항, 110조 2항, 110조 3항에 의거하여 뭐뭐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그럼 111조 1항. 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한 때 효력이 생겨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거를 도달주의라고 불러요. 무슨 주의? 도달주의 원칙. 쓰셔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내가 내용증명을 오늘 보냈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죠? 보낸 사람을 표의자. 누구한테 보냈어요? 상대편한테. 상대편 주소지로 보냈죠. 상대편에 어디로 보내요? 주소지로 보내죠? 보낸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발송했다고 그래요. 보내면 뭐 했다? 발송했다. 띄웠다. 우체국에서 띄웠다. 그럼 어디로 배달이 됩니까? 상대방의 주소지로. 배달이 되죠? 배달이 돼요. 배달이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도달했다라고 그래요. 도달했다. 도달했다. 우편물을 보낸 건 뭐라고 불러드리고? 발송, 발신 같은 뜻. 발송했다, 발신했다.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줘요? 도달. 그래,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 내가 내용증명 보낸 거, 내용증명 계약한 거, 내용증명 보낸 거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 원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 민법은 두 가지가 있다. 도달주의와 발송주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 발송주의에는 민법 131조, 531조 두 개가 있다. 몇 조하고 몇 조가요? 131조와 531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일단 도달주의 할 때 도달. 두 번째 항 111조 2항 보실게요. 2항은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뒤에 그럼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죠.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로 되었다. 사망의 동그라미요. 안 보내고 죽은 거예요? 보내고 죽은 거예요? 보내고 나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또는 뭐가 되었어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에 거기 써보세요. 제한 능력자. 민법의 제한 능력자는 세 분이 있어. 세 분. 미성년자, 그 다음에 성년 혹연 개시, 그 다음 한정 혹연 개시. 이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능력이 완전해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능력이 좀 모자라. 사람이 좀 모자라.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는 몇 사람이 계셔요? 세 분이 계셔, 세 분.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통칭해요? 통칭해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아시죠? 만 19세 미만인 사람. 오늘 수능 치려고 그랬는데 책까지 다 태웠는데, 그죠? 태웠는데 지금 다시 일주일 연장이죠. 그럼 서점 난리 냈다는 거예요. 왜요? 참고서 다시 사러 갔다는 거지. 서점 매출 막 오르고 있어 지금. 그죠? 지진 한번 났더니. 두 번째, 성년 후견 계시는 뭐예요? 성년 후견 계시는? 후견이 계시됐어. 후견. 밑에는 뭐예요? 한정 후견. 한정 후견이 계시됐어. 둘 다 뭐가 계시됐다고요? 후견이 계시됐다. 그러면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정상적이지 않아. 사람이 모자라.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게 롯데그룹 왕회장이에요. 롯데그룹 왕회장. 신격구 회장이 지금 아까 94세라고 소개했죠. 94세인데 정신이 없어. 어제 뭐라고 결제했는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때는 또 멀쩡해. 그 의식이 어떻게 하는 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우리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공부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죠? 3주 전에 공부한 거를요.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도 없어. 그럼 시험은 언제 보는데요? 내년 시험에. 내년 10월이야. 그럼 이거 1년 전에 공부한 거? 예. 그래서 반복을 잘 해주셔야 되고 리듬을 잘 타셔야 돼. 리듬을 잘 타셔야 돼. 그리고 이분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분 많은 재산을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나 없나? 다른 분한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못 주게? 자식들이 못 주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후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거예요. 뭐 해주십사? 후견인 선임해 주셔. 후견인. 왜?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의 자제분이 여러 분 있죠. 아까 가게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왕 회장님 자제분이. 왜? 마누라가 셋이니까 자제분이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 중에 셋째 딸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을 뭐 해달라고? 성년후견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가족이. 왜?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청구를 했어요. 아버님을 뭘로 해주세요? 성년후견은 뭐예요? 성년후견은?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종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금치산자. 맛이 완전히 갔어. 정신이 완전히 간 분.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전에? 한정치산자라고 그랬어요. 한정. 여기 한정자 붙어 있잖아요. 한정치산자. 정신이 완전히 간 사람, 여기는 조금 간 사람. 근데 두 분 다 정신이 갔다고 그래서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정신이 갔다고 그래서 금치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어느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고 그런들 그분이 금치산자는 아니에요. 금치산자가 되려면 가족이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뭘로 해주십시오? 뭘로 해주십시오? 성년후견 심판을 내려주세요 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이 뭘로 선고를 하면? 성년후견 심판을 내리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년후견 계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럼 저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그래서 이거 안 해. 아버님 어머니 정신 오락가락해도 저거 안 해. 재산이 많으면 한다고. 왜요? 재산 뺏길까 봐. 그래서 왕 회장님은 셋째 따님이 청구했어요. 뭐 해달라고? 우리 아버님을 뭘로?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요? 정신이 완전히 간 게 아니라 조금 갔어요. 그래서 법원이 뭐래요? 한정후견 심판을 해버렸어. 청구는 뭘로 들어왔는데? 성년후견 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 들어왔는데 법원은 뭐로? 한정후견 개시. 이걸 청구를 해버렸어. 이걸로. 그럼 이분 재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후견인이요. 후견인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대부분 후견인이요? 변호사야, 변호사. 그래서 이분은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해요? 제한적으로 해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 의식이 똑바를 때는 돼. 근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럼 이분들이 한 계약은요? 이분들이 체결한 계약서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유효요, 유효.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시키는 게 가능해요. 계약이 무효, 유효?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취소해서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무슨 취소? 절대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25의 기출. 그래도 제한 능력자가 이거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도 무효 유효? 유효. 유효인데 뭐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불리하다. 계약한 게 불리하다. 그럼 그냥 둬요? 뒤집어 엎어요? 취소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무효요? 유효요? 유효라는 거. 이거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조문에 집중. 111조 2항.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꼬였어요? 사망했거나 제한 능력자로 돼버렸죠? 정신이 없는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밑줄 쫙. 의사표시 효력의 밑줄. 그 다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밑줄. 두 개를 분리하세요. 분리. 의사표시 효력에 뭐를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라는 뜻, 무효라는 뜻? 유효. 의사표시 효력은 유효. 의사표시 효력에 뭐를 미치지 않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이거 해독 잘못하면 엉뚱한 말이 돼요. 의사표시 효력에 뭐를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효력에 뭐를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럼 의사표시 효력은 무효라는 뜻, 유효라는 뜻? 유효라고. 오케이. 저는 이걸 비유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예, 양민 거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아빠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분이 게임하고 놀아요. 게임하고 놀고 있어. 그럼 그 게임하는 거는 내 공부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미치지 않는다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 놔야 되지. 그럼 가족은 뭐 하게 돼 있어? 가족은 술 마시고 게임하고 놀게 돼 있죠.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 가족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공부만 하나? 공부만? 애는 오면 게임하려고 그러죠. 아빠는 오면 뭐 하려고 그래요? TV 보고 놀려고 술 마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영향을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영향을 안 받아야 되지.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내가 공부하는데 애 아빠가 여기서 술 먹고 있죠.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따로 차단해야 된다고. 오케이? 독립적인 공간이 꼭 필요해요. 아까 그 87.5 나오신 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하루에 4시간을 4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죠. 누구하고요? 가족하고 상관없죠. 가족 공간하고 독립적으로. 가족하고 독립적인 시간이 몇 시간? 4시간이 꼭 확보가 돼야 된다, 하루에. 그래야 이게 꾸준히 점수가 올라간다. 확보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보, 밖에 나가지. 애는 또 엄마 뭐 사주지? 엄마 뭐 해줘? 계속 치댄다고. 그 치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이걸 갈라놓지 않으면 계속 나한테 요구를 하신다고. 독립적인 시간하고 공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하고 공간을. 이 4시간, 하루에 4시간을. 그럼 어느 아저씨, 70대 되셔서 1, 2차 하신 분 계죠. 70대, 쉽지 않죠?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예 문을 딱 이 시간 되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요? 8시부터 12시까지는 아예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여러분, 왜요? 안 열으면, 이거 안 잠그면 가족 중에 누군가 와서 나한테 뭘 요구하니까. 예, 이렇게 하셔서 70대셨는데 1, 2차 한 번에 하셨어. 한 번에. 예,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하고 공간을 독립시키실 것. 요령입니다. 요령. 왜냐면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이 생겨. 그죠? 예, 무조건 독립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1조 2항을 잘 보세요. 2항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조문을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뭐한 뒤에? 발송한 뒤에 사망이나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제한 능력이 됐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그래도 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효력에 뭐를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의사표시는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조문을 분석에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대리를 만나러 가시죠. 5장 150페이지 대리. 대리는요, 다시 4개로 다시 대리가 나눠져요. 대리가 몇 개로 나눠지냐고요? 4개로 또 쪼개져. 4개로. 점점 많아져요, 양이. 점점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져요. 왜냐하면 1100개가 넘으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권 대리요. 유권이라는 뜻은 무슨 뜻?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유권 대리. 두 번째는 복대리. 세 번째는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뭐예요? 대리권 없이 하면 무권 대리. 대리권 가지고 하면 유권 대리. 네 번째는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요 네 번째는 어려워요. 요 네 번째는 나중에 봅니다. 자, 그래서 대리는 4개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인 유권 대리하고 복 대리 만나보실게요. 먼저 유권 대리. 대리라는 건 또 무슨 뜻이에요? 대리는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 만나서 계약하고 도장 찍고 오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못 갈 만한 사정이 생겼어. 집안에 일이 생겼거나 부모님이 의도 가시거나. 그럼 내가 못 가면 누구한테 위임을 해요? 대리인한테 권한을 위임하죠. 위임을 해서 준다고. 위임을. 위임장을 준다고. 누구한테 준다고? 대리인에게. 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준 사람은? 본인. 위임 받으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이라고 그래. 대리인.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요?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해 준 사람을? 위임인. 위임 받으신 분은 수임인.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요.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위임인. 위임을 받으신 저 아저씨는 수임인.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위임 계약이라고. 위임 계약. 그럼 내가 배우자하고 이혼 계약을 이혼을 하려고 그래. 이혼하려고. 그럼 변호사 선임하죠? 그럼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나하고 그 변호사하고 이혼 사건에 대한 위임 계약을 한다고. 그럼 나는 뭐가 돼? 나는 변호사는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요? 소송 사건 수임했다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이 고객이 대기업 회장님이야. 그럼 선임료를 조금 더 많이 줘. 그럼 뭐라고 그래요? 큰 건 하나 수임했다 이러는 거죠. 큰 건 하나. 오케이.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위임 계약. 그러면 이 변호사에게 뭐가 생겼어요? 대리 권한이. 무슨 권한이? 대리 권한이 생겼다. 여기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할 권한이 생겼다. 그래서 위임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위임한 대로, 위임해준 대로 여기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누가 계약을 합니다. 누가? 수임인이. 수임인이 이 계약을 합니다.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그럼 책임은 누가 져? 책임은 본인이 져요. 그 대리법의 기본 원리요. 대리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이거. 그 대리 옆에 대리 서론에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대리법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대리법의 근본 원리, 뼈대가 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결정은 저 A가 예컨대 장윤정이가 엄마한테 일을 위임했어요. 윤정이가 누구한테?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엄마 내 땅하고 집 있잖아. 땅, 집, 그 다음에 주식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알아서 관리해. 대리권 위임했죠? 예. 그러면 이 계약을 땅을 계약을 하든 건물 계약을 하든 계약은 누가 하는 거야? 계약은 엄마가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얼마나 하는 것도 엄마가. 그래서 대리법의 기본 원칙은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의사결정을
본인이요, 대리인이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을 해서 줬다고. 누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대리인이 한다고, 대리인이. 근데 법률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생겨?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생긴다, 본인한테. 결정은 누가 하셔? 결정은 대리인이. 책임은요? 책임은 누가 져? 책임은. 그래서 대리라는 거는 뭐하고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결정하는 사람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분리되는 거. 이걸 대리법의 기본 원리라고 그래요. 그럼 일은 누가 저지르고? 일은 누가 저지르고? 엄마가 저지르고 뒷감당은 누가 하고? 그죠? 집안에서도 보면 일은 누가 저지르고? 남편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누가 하고? 엄마가 하고. 이게 대리죠, 대리. 둘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가정이 꾸려나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이 권한 위임해 주는 걸 우리 민법에서는 위임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냐. 이 용어가 중요한데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수권행위. 한 번 더 데려갈까요? 수권행위. 줄 숫자. 권한을 준다. 내가 권한을 준다. 임대하라고. 건물을 임대하라고 준다. 그럼 엄마가 임대를 하면 되고, 땅을 팔라고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팔라고 수권을 한 거야. 주식을 팔라. 엄마, 내 대신 주식 팔아줘. 수권을 했죠? 그러면 엄마는 누구 대신에 계약을 해? 누구 대신에? 윤정이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이걸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다? 대리행위. 대리권을 위임하는 거. 위임하는 건 무슨 행위? 수권행위. 그 수권받은 엄마가 윤정이 대신에 계약을 하는 거. 계약하는 건 무슨 행위? 대리행위를 한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 책임은 본인이.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주식을 얼마에 팔지, 집을 얼마에 팔지 누가 결정한다? 엄마가 결정한다고. 이걸 대리법이라고 한다. 대리법의 기본 원리라고. 오케이? 이때 이 엄마가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무슨 대리? 유권 대리. 대리권 없이 하면 무권 대리. 복대리는 그럼 뭘까?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겼어. 윤정이 엄마한테 급한 일은 고스톱 치는 거예요. 고스톱 전문가거든. 오늘 낮에 큰 건 한 건 있대. 고스톱 치러 가야 되니까 이거 계약하러 못 갔어. 그럼 엄마가 누굴 또 보내? 자기 대리인을 또 보내. 그 대리인을 뭐라고 불러? 복대리라고 불러. 복대리. 결국 복대리는 뭐 하는 거예요? 써보셔. 복대리의 핵심은 재위임을 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위임을 또 하는 걸 복대리라고 부른다. 표현대리는 나중에 만나요. 저긴 어려워. 표현대리 얘는 나중에. 넌 나중에 볼 거야. 왜요? 지금 하면 이거 다 죽서 엉망이 돼. 지금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요령이다. 이게 테크닉이고 기교다. 그냥 표현대리 그냥 보내줘. 그리고 3월 달에 만나면 쫙 들어와요. 자, 대리 만나실게요. 먼저 1번 대리제도. 대리란 본인을 대신해서 뭐 하는 사람? 의사표시하는 사람. 이분을 대리라고 그래요. 이때 사자 볼게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부탁을 받고 뭐 하는 분?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그래. 심부름꾼. 누가 사자?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꾼. 그럼 이 심부름꾼은 뭐 하는 거예요? 타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뭐 하는 사람? 전달자.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 전달자. 전달자의 동그라미. 거기 사자를 라이언이라고 쓰면 안 돼. 라이언이라고. 그죠? 자, 이게 사자하고 대리하고 뭐가 틀린지 볼까요? 한여름에 아빠가 프로야구 보고 있어. 프로야구. 야구나 이런 거 게임 보고 있어요. 그때 8회 말 투아웃인데 말로야, 말로. 긴장감이 팽팽하잖아요. 이때 목이 컬컬해. 그럼 맥주를 사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채널을 못 보면 안 되니까 애한테 시킨다. 애를 불러가지고 야, 술 좀 사와. 애한테 일 맡겼죠? 그때 애가 물어봤다고 아빠한테. 아빠 뭐 사올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요? 네가 알아서 사와 임마. 네가 알아서 사와 라고 위임을 했죠? 그거를 대리라고 그래. 그래, 아빠는 술 종류를 정했어 안 정했어?
네가 알아서 사와 그랬죠. 그때 아들은 뭐라고요? 대리요. 그럼 거꾸로요. 아빠 뭐 사올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요? 카스 2병. 오케이? 카스 2병 사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술집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갈 거니까 술 2병 보내라고. 그럼 아들은 뭐야? 아들은? 얘가 사자야. 구별됨? 그럼 대리하고 사자는 뭐가 틀려요? 대리하고 뭐하고 달라요? 사자. 이거 달라. 거기 써보실까요? 대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내려?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정하는 걸 누가 정해? 대리인 스스로 정해.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리인 자신에게 있어. 대리인 자신한테 다 위임한 거야. 권한을 네가 정하라고 결정을. 결정 네가 해. 아들 네가 해. 아들. 그럼 아들은 지 좋아하는 술 사온다. 그죠? 아빠 좋아하는 거, 지 좋아하는 거. 지 좋아하는 거. 그럼 사자는요? 사자는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 아빠 본인이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본인이 결정. 그럼 아들한테는 뭐만 해? 아들한테는 심부름, 전달만 시켜. 아들은 뭐만 하는 거?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얘를 사자라고 그런다. 사자. 되셨나요? 그럼 우리 인간은 저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고민할지, 어떻게 인생을 전개할지 위임을 받은 거예요? 심부름하러 내려온 거예요? 위임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고? 대리가 되는 거고, 심부름을 우리가 저 신의 심부름을 받으면 사자가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대리 개념 보셨고, 두 번째 수권의 의요. 수권의 의.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것.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수권의 의라고 부른다. 오케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씁니다? 뭐라고 씁니다? 위임한다라고 그래요. 위임장 준다. 쓰셔요. 위임장 준다. 위임장 주는 거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수권행위라고 불러드림. (2번) 방식 볼까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만났어요. 방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불요식, 별평. 위임장을 줘도 되고요. 구두로 해도 돼. 구두로 위임해도 되는 거야. 구두로요, 서면으로요. 구두, 서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요식, 불요식? 전화로 해도 돼. 전화로. 그럼 윤정이가 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호동이한테 전화를 때리는 거죠. 뭐라고요? 오빠 와. 나 못 가. 나 오늘 계약하러 못 가. 그럼 누구 보내는데? 엄마가 갈 거야. 전화로 때리자. 전화로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럼 서면으로요, 구두로요? 구두로 위임을 한 거죠. 호동이한테. 우리 엄마를 대리인으로 보낸다고. 서면으로, 구두로 위임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서면이나 구두나 다 되니까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이라고 그런다. 세 번째,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있는데,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죠. 대리권을 위임하면 생기니까 임의대리야. 근데 법정대리는 대리권이 왜 생겨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생기면 무슨 대리? 법정대리라고 부릅니다. 법정대리의 별표. 어쨌거나 최진실 씨는 자살했죠. 자살하면서 애가 둘이 있었죠. 그럼 어린아이들 재산관리를 누가 해야 돼? 애들이 못하죠. 애들이 못하니까 후견인을 정해야죠. 그 후견인을 누가 정해요? 법원에서 후견인을 정했죠? 그럼 무슨 대리? 법정대리가 되는 거예요. 또는요, 우리 배우자가 여러분 배우자가 어떻게 해버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럼 그분 재산관리 하셔, 못 하셔? 못하죠. 제가 오프라인 가는데 그분 남편분이 49이신데요. 49이신데 호텔을 큰 거 가지고 계셔. 너무 왕성하게 활동하셔. 호텔 2개 있으니까 재산이 꽤 되시는 거죠.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갑자기 상가집 갔다 오시더니 이상해졌다는 거지. 지난주에 했던 일도 기억 못하고 어제 한 것도 기억 하나도 못하셔.
헛소리를 혼자 막 하는 거지. 민법 얘기를 하는 거죠. 혼자 민법 얘기를. 민법 들은 적도 없는 분이. 정신 이상해진 거죠. 그럴 때는 이분이 재산을 딴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넘길 수 있죠. 그럼 못 주게 하려면 누가 필요함? 후견인이에요. 그죠? 그 후견인. 그 후견인을 누가 선임함?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이 선임하면 그 후견인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주면,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하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원이 선임하면 그래, 대리권은 임의 대리야 법정 대리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 대리권. 대리권이요. 대리권을 뭐라고 그래요?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 첫 번째가 대리권의 범위 문제입니다. 범위. 두 번째는 대리권의 제한 문제. 세 번째는 대리권의 소멸 문제. 자, 다 지금 대리권에 대해서, 이 대리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대리권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문제를?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자,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 윤정이의 어머님께서는 윤정이 부동산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윤정이 엄마는 윤정이 땅하고 집하고 주식이나 건물을, 은행에 있는 예금 통장을 관리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어, 없어? 어머님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살아계시죠? 그럼 어머님이 계신 분, 땅이나 집이나 이걸 관리할 자격이 있어, 없어? 관리하시면 돼, 안 돼? 관리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집 다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그죠? 엄마가 대리인이 될 때는 이쪽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이면 엄마가 후견인이 돼서 관리할 수 있죠. 그럼 이쪽이 성년이면 윤정이가 엄마한테 위임을 했다. 위임을 하지 않는 한 대리권이 엄마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엄마가 위임도 안 받았는데 위임을 안 받았어. 그럼 대리권 있는 분, 없는 분? 없는 분이 윤정이 땅, 집, 주식을 팔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팔면 무슨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정이 엄마는 윤정이 땅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손댈 자격이 없다. 오케이. 왜요? 위임을 안 했잖아. 이해되세요? 배우자는 그러면 배우자는 대리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으면 애엄마는 쌀집에 가서 쌀 살 때 배우자 명의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살 수 있죠. 그럼 마누라가, 애엄마가 애아빠를 뭐 하는 거 지금? 대리해서 쌀 사오는 거죠. 그럼 쌀 사오는 거는 일상생활이어요, 아니에요? 이건 대리를 해요. 법에도 있어, 법에. 일상생활에 속하는 의식주 있죠.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에 속하는 거는 배우자끼리 뭐 할 수 있다고 서로 대리할 자격을 법이 부여했어요. 뭐에 관한 거? 의식주에 관한 거. 이거를 일상가사 대리라고 그래요. 무슨 대리? 일상가사에 관한 거는 서로 부부끼리 대리할 수 있다고. 써보세요. 거기다. 무슨 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쓴다.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는 뭐 할 수 있다고? 부부가 서로 대리할 자격이 있음. 뭐에 관한 것만? 일상가사에 관한 것만 대리를 부부가 할 수 있음. 쌀 사오고 애들 학원 등록하고 오케이? 반찬 사오고 옷 사오고 이런 건 일상가사죠? 그럼 이건 배우자 명의로 사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럼 학원 등록도 누가 해도 돼요? 배우자가 딴 사람 명의로, 남편 명의로 학원 등록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머리 쓰는 분 계셔. 둘이 이혼했다, 지난주에. 그랬더니 애 엄마가 이혼할 때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 데리고 이혼했어요. 근데 이혼하기 직전에
학원을 10개 끊었어.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애 학원을 10개를. 그건 누가 학원비 내야 돼? 남편. 왜요? 일상가사니까 남편이 학원비 내줘야지. 이렇게 비열한 여자도 있어요. 거꾸로 그럼 누구도 있다고요? 비열한 남편 더 많아요. 그렇죠? 비열한 남편 더 많다니까. 어쨌거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뭐에 관해서는? 일상가사 영역은 서로 간에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법에서 부여를 했어요. 그래야 일상가사가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자, 그런데 민법 118조는 보세요.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 그럼 범위가 분명해요? 범위가 불분명해? 써보세요.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각 호 밑에 1호. 1호는 무슨 행위?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이 뭐예요? 보존이? 현상 유지. 쓰셔요. 현상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하는 거를 무슨 행위? 보존 행위요. 보존 행위. 건물 그대로 둬. 그냥 유지만 해. 유지만. 은행 예금한 거 어떻게 해? 그냥 빼내. 그냥 유지해. 어떻게 하는 게 유지하는 거? 은행 예금을 빼오는 거 그대로 두는 거 유지지. 이게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 땅도 둬. 그대로 둬. 집도 그대로 둬. 예금도 그대로 둬. 주식도 빼내요. 그대로 둬. 주식을 옮기면 어떻게 돼? 종목을 갈아타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득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뭐가 아니니까?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두고 유지하는 거. 유지하는 게 보존행위. 그죠? 두 번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하지 않는 범위에 따옴표 찍어볼게요. 변해요? 변하지 않는 범위? 변하지 않는 범위. 그럼 뭐예요? 변질 안 되는 범위. 쓰셔요. 뭐가 안 되는 범위? 변질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가지 할 수 있어. 뭐하고 뭐 할 수 있어? 이용하고 계량.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엄마 왜? 집에 좀 와봐. 왜? 내 땅도 집도 주식도 예금도 엄마가 알아서 관리해. 엄마가 어떻게 관리해? 알아서. 알아서라는 말이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분명해요? 애매해요? 애매모호하죠. 너무 애매하죠. 알아서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죠? 메뉴 시킬 때 알아서 해. 알아서. 어느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리고 시켜놨더니 막 안 먹는데. 정말 어렵죠. 이게 뭐야? 알아서. 범위를 정했어요? 불분명해? 그때 법이 이게 충돌이 생기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충돌이 생겨. 왜요? 내가 그거 언제 시켰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충돌이 되니까 법이 정했어요. 뭐뭐만 손대라고? 보존행위하고 뭘 손대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 엄마가 윤정이가 알아서요. 알아서 관리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하고 어디? 네,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보존 행위, 이용 계량. 이용 계량은 뭐야? 이거는 임대 주는 거. 뭐를 주는 거? 임대 수익을 얻는 거.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거. 이걸 무슨 행위? 이용 계량 행위라. 임대 주는 거. 임대 줘 가지고 월세 받는 거. 보존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존은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 그대로 두는 거. 그럼 보일러 터진 건 어떻게 하는 거? 고치는 거. 보일러 고치는 거. 보일러를 뭐 하는 거? 수선하는 거. 왜요? 왜 수선이 보존해요? 수선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선을 안 하면 더 망가지죠. 더 망가지면 건물이 붕괴되죠. 그래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선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행위라고 부른다? 보존행위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애매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첫째 뭐? 두 번째는 시험에 꼭 나온다. 법무축의 쌍괄호 2번. 대리권의 제한 무엇일까요? 대리권의 제한. 첫 번째는 범위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 제한. 대리권은 제한이 있어. 법이 제한을 뒀어요. 두 가지의 제한을 뒀는데요. 124조가 그거예요. 124조 제목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예요.
두 가지가 금지되고 있죠. 자기계약 금지, 두 번째는 무슨 금지? 쌍방대리 금지. 자, 먼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밑줄 쫙,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두 가지를 못하는데, 첫째,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거.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계약. 윤정이가 여기 보아요. 윤정이가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 엄마, 이 집하고 땅 좀 빨리 매각해줘. 집하고 땅을 빨리 어떻게 해줘? 이거를 매각해줘. 매각하라고 의임을 했죠. 그럼 이거를 윤정이 엄마가 사야 돼요? 제3자에게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샀어? 엄마 자신이 계약을 해버렸어. 그걸 무슨 계약? 자기계약. 누가 사는 거? 대리인이 매입하는 거. 대리인이 매입하는 거. 누가 매입하는 거? 대리인이 매수자가 되는 거.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함? 자기계약, 자기계약. 자기계약을 하는 거예요. 누가 대리인이 돼서? 누가 매수자가 돼서? 매수자가 누가 되는 거?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라 자기가 사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 허용되는 거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해도 돼요. 허락이 있으면 이거 허용되는 거예요.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의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그럼 없으면의 반대는? 있으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볼 때는 여기 법조문을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꼭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훈련을 꼭 하실 것. 반대로 어떻게 하실 것? 뒤집으세요. 계속 뒤집어. 그래야 민법 실력이 올라가. 안 뒤집으면 민법 점수 안 올라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뒤집어 보는 훈련을 할 것. 왜냐하면 민법은 조문 하나 만들 때 세미나를 100번 이상 한 거예요. 세미나를. 그냥 갑자기 적어놓은 조문이 아니야 이게. 이 조문 하나 탄생할 때 몇 번을? 100번 이상 세미나 했다고 대학 교수들이. 그래서 앞뒤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앞뒤 전단하고 후단이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 머리를 쓰셔야 돼. 민법은 함부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 민법은 1960년도에 만들어졌다. 근데 한 번도 안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2차 과목 있죠? 공법이나 중개법이나 세법은요? 언제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 매년 바꿔 매년. 그 말은 뭐예요? 안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성 보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만들으니까 쉽게 버리는 거지. 근데 민법은요 50년이 지나도 지금 못 바꾸고 있어. 그 정도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산물이거든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조문이야. 그래서 조문이 견고해요. 앞뒤가 엄청 체계적이고. 그래서 민법을 뭐라고 그런다? 모든 법학의 뿌리자 왕이라고 그런다. 민법이 안 되면 다른 과목 못 한다는 거지. 자, 그래 조문 한 번 더 볼게요.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없으면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는 거야. 이걸 무슨 계약? 자기계약 또는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쌍방대리를 못한다. 뭐를 못한다?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누구도 대리하고 본인 쪽하고 누구 쪽을요? 상대방 쪽을, 양쪽을 대리하는 거죠. 양쪽 대리. 대리인 혼자서 누구 쪽도요? 본인 쪽하고 누구 쪽을? 양다리 걸치는 거지.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돼요? 금지돼요? 금지된다고. 단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해도 돼. 허락이 있으면. 그래서 두 가지가 금지되옵니다. 자기계약 금지되고 쌍방대리 금지되옵니다. 그럼 뭐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허락이 있으면 허용돼요. 허락이 있으면 허용. 그래도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거죠. 이거 하나로 1년 수입을 낸다는 거죠. 1년 수입을. 왜냐하면 급매물이라고 나오죠. 급매물. 가격 안 물어봐. 얼마에 팔아 그러면 부동산에다 내놓을 때 가격을 묻지 않아.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매각만 해주세요. 금액은요? 알아서.
그럼 30억짜리가 내가 그냥 중개업소에서 사버리는 거지. 3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그냥. 한 건으로 몇 년째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럼 평소에 전월세 계약 쓰는 거는 인건비만 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만 내는 거죠. 수익은 이걸로 내고 수익은 이걸로. 요 계약이 1년에 한두 건 나온다고 이 계약이.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허용됩니다. 허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뭐 안 허용한대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 단은 뭐야? 예외라고 그랬죠. 단 앞쪽은 뭐야? 앞쪽은 쌍방대리 해요, 못해요? 못한다죠. 그럼 단부터는 뭐야? 할 수 있다죠. 다툼이 있는 없는?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고.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없는. 다툼이 뭐야? 다툼이 분쟁. 분쟁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는 쌍방대리도 자기 계약도 허용된다고. 그럼 뭐가 있는 건 허용 안 되고, 그럼 다툼이 없는 거는 쌍방대리가 돼 안 돼? 조문 잘 보셔.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법조문 하나 만들 때 세미나 몇 번 했다고? 100번 했다니까. 조문을 엄청 연구한 거예요. 그냥 만드는 조문 아니야, 민법은. 2차 과목하고 조문의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럼 다툼이 없는 애 반대는 뭐예요? 없는 애 반대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될까요? 허용될까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금지. 금지. 하지마 이거. 뭐가 생기니까? 분쟁이 생겨. 분쟁이 있는 거는 손대지 말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뭐가 없는 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채무이행은 분쟁이 생겨 안 생겨? 분쟁 없어 이거는. 그럼 뭐를 해도 돼?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손대도 돼 안 돼? 허용됨.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누가 허락해줘도 돼요? 본인이 허락했거나 뭐가 없는 거? 본인이 허락을 했거나 다툼이 없는 거. 이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됨. 끝. 아, 이게 조문 하나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네. 다음 상과로 3번 대리권의 소멸. 127조.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 할 때 임의대리요, 법정대리요? 임의대리라고 써 있죠. 거기 잘 보세요. 127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라고 써 있죠. 임의대리권의 소멸사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없죠. 그럼 뭐야?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이야, 공통. 대리권은 다음 각 고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죠. 1호.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의 별표. 본인의 사망의 별표. 대리인은 세 가지죠. 대리는 뭐뭐요?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3개. 민법 시험 어디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와. 조문. 무조건 조문에 몰입할 거, 올인할 것, 올인. 조문하고 판례야 다 시험은. 그럼 본인이 언제 대리권 없어져요? 사망했을 때. 대리는 몇호? 사망,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 개시가 무슨 뜻? 금치산 선고받을 때. 아빠가 금치산 선고받으면 대리권 없어져. 세 번째는 파산했을 때. 부도 맞으면. 대리인이 부도 맞으면 돈을 본인한테 갖다 줘, 안 갖다 줘? 안 갖다 주죠? 그러면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 소멸하도록 법에 규정을 넣었어요. 그럼 본인은 언제 소멸해요? 본인은? 사망이에요. 본인은 뭐뿐? 사망뿐이다. 뿐. 거기다 쓰세요. 뿐이고. 노래 있죠. 뿐이고. 뭐뿐이고? 사망뿐이야. 본인은 사망뿐. 대리는 몇 가지야? 세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 이걸 구별할 것.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이나 파산으로 소멸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본인은 몇 분? 뿐이고 여기에 별표. 뿐이고의 별표.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53페이지에 복대리가 등장하네요. 복대리를 아까 핵심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복대리의 핵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재위임하는 거. 재위임. 써주셔요. 복대리에다가. 위임을 딴 사람한테 또 넘기는 거지. 그럼 대리인이 일을 하는 거야? 대리인이 또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거를 복대리라고 불러. 복대리라고. 여기 볼까요? 회장님께서 변호사하고 위임계약을 했다. 위임계약을. 누굴 선임했어요? 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럼 내 소송 사건을 누가 처리해달라는 뜻? 이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 맡겼죠. 그리고요, 승소하면 얼마 주기로요? 20억 주기로 했어. 그럼 이분은 변호사를 싸게 선임한 거예요? 비싸게? 20억에 선임했죠. 20억에. 이기면 20억 줄게. 민사사건은 돼, 안 돼? 민사사건은 승소계약 되죠? 그래, 20억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면 20억 주기로. 그럼 소송을 누가 처리해야 돼? 소송을? 근데 이 변호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입었어. 교통사고를. 그럼 움직일 수 없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죠? 무슨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법정에도 출두를 못하죠. 그러면 누굴 선임해? 누구를? 다른 변호사를 여기서 선임하신다고.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 예, 최 변호사를 선임했어. 최변을. 그럼 이분은 누가 선임한 거야? 누가 임명한 걸까? 이 변호사가요. 여기 회장님이야. 이 변호사가 여기를 선임한 거지. 이렇게 선임했다고.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누가 임명했다고? 본인이요? 대리인이요?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복대리는요. 이 최 변호사를 복대리라고 그런다.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누가요? 대리인이 선임에 임명했다. 임명을. 누가 임명했다고? 대리인이 임명한 거예요. 대리인이. 그럼 이 복대리 최 변호사는 누구를 변론해? 누구 대리하는 거예요? 임명 누가 했는데? 여기서 했죠. 여기서 얘 임명했잖아. 이 변호사가. 누가 임명했어요? 이 변이 최 변을 임명한 거죠. 왜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잖아. 내가. 그 복대리 선임했죠. 그럼 이분은 임명은 누가 한 거야? 임명은. 그럼 이분은 누구 대리하는 거야? 누구 대리? 대리인. 대리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리요? 왜 본인을 대리? 임명을 얘가 했는데. 임명을 누가 했어요? 회장이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임명했잖아. 대리인이. 그러죠. 대리인이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복대리는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외운 분은 어떻게 외운 분은? 본인 대리라고 그래. 그냥 외워서. 누구 대리라고? 본인 대리인이라고. 이거 외운 거죠. 왜 그래요? 왜? 뻥치지 마세요. 임명 누가 했는데? 대리인이 했잖아. 이 변호사. 이 변호사가 얘 임명했다고. 그럼 원래는 누구 대리인이어야 돼요? 대리인이어야 되지. 맞지요? 임명을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했으니까. 얘가 누구 대리인이어야 돼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어야 되죠. 근데 누구 대리라고 그랬어? 본인의 대리라고 그랬어. 누구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 대리인 아니고? 왜 아니야? 대리인 임명했는데 왜 대리인 대리가 아니야? 이유를 말하라고. 이유를.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이 누구 일을 하는 거야? 누구 일을? 회장님의 업무를 위임받은 거죠? 그럼 얘가 임명한 이 복대리도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의 업무를 대신하니까 본인 대리하는 거예요. 근데 임명만 누가 하는 거예요? 임명만? 임명만 얘가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근데 얘 역할은요? 역할은 누구 대리? 본인 대리다. 아, 이게 복대리도 제일 중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복대리 볼까요? 복대리 개념 1. 복대리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선임을 누가 함? 선임을 대리인이 한다. 두 번째, 복대리는 그런데 누굴 대리합니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별표. 잘 틀린다니까. 별 3개. 누구 대리합니다? 본인 대리죠. 대리인 대리가 아니라고. 대리인을 대리합니다. 본인 대리합니다. 왜 그렇다고? 대리인의 업무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본인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 복대리도 본인 대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에 속합니다? 임의 대리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는 법률이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한 거야? 대리인이라는 사람이야. 사람이 선임한 거지. 법률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럼 복대리는 법률이 선임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지가 선임한 거죠, 스스로. 왜? 교통사고 입어서 자기가. 그래서 무슨 대리? 임의 대리다.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에 해당됨? 임의 대리다. 항상 임의 대리다. 오케이. 네 번째, 대리인이요. 이 변호사가 최 변호사를 선임했어. 왜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럼 이 변호사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그럼 대리권 없어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누굴 선임했어도? 최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이분도 대리인이 아니야. 이분도 대리인, 이분도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몇 분 되는 거예요? 둘 다 본인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권을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몇 표? 22의 기출. 결국 이 변호사도 최 변호사도 누구 대리인? 본인 대리예요. 그럼 대리인이 몇 명 된 거예요? 2명이 된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변호사는 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변호사는 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됨, 안 됨? 즉, 이 변호사가 이 복대리를 자기 맘대로 선임해도 돼요, 안 돼요? 네? 자기가 복대리 선임해도 될까 안 될까? 네 맘대로, 내 맘대로.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누구 선임하는 거? 복대리를 여기서 선임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요? 회장님은 이 사람을 믿고 위임한 거거든. 얼마 주고? 내가 2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너를 선임을 했어. 그런데 누구한테 일을 맡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어야 돼. 이런 사유가. 무슨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여기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선임하면 안 돼. 이렇게 내 맘대로. 오케이. 그래, 알고 계실 거. 내가 이혼 사건을 이 변호사한테 맡겼다. 잘 보셔요. 쓰는 거 안 중요하다니까. 쓰는 거 안 중요해요. 내가 이혼 사건을 누구한테 맡겼다? 이 변호사한테 맡겼다. 그랬더니 법정에 갔더니 누가 나와 있어요? 얼굴도 못 본 최 변호사가 나와 있다. 이분은 대리인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얘 선임한 게 아니잖아. 얘가 얘를 선임할 때는 뭐가 있을 때? 불가피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변호사는 지 맘대로 복대리를 임명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걸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하고 복대리까지 나갔어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복임권 유무 문제가 나와 있어요.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왜 부여됐어요? 왜? 대리권이 왜 부여됐다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뭘로 부여됐다고?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 계약으로 부여되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한다, 못한다? 선임하지 못한다의 별표. 주어는 찾으세요. 주어 찾으세요. 주어는 누구? 154페이지 맨 위에. 154쪽 맨 위에. 주어 찾으세요. 주어는 누구?
누구? 대리인. 대리인이 주어져.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복대리를 선임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뭐를 선임하지 못한다? 복대리를 선임한다, 선임하지 못한다. 아, 이게 결론이다, 결론. 근데 대리권이 왜 생겼어? 왜? 법률 행위로. 법률 행위로 부여되면 무슨 대리?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인은 뭐가 없다고요? 복대리 선임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요? 본인이 맡긴 건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그럼 언제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의 원칙, 복대리 선임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어떤 예외가? 본인의 뭐가 있을 때? 승낙이나 또는 무슨 사유? 이런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만 뭐 할 수 있다고요? 복대리를 뭐 할 수 있다고? 선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 원모어 타임. 원모어 타임. 그럼 법조문은요. 120조는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입법자가. 어떻게 만들었어야 돼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뭐가 있을 때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조문이 몇 개가 탄생? 2개 조문이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민법이요. 이렇게 안 만들고 하나씩 만들어도 조문이 몇 개? 1100개. 그럼 2개로 만들면 2200개가 되지.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고 어떻게 한 거야? 한 줄로 만들었어. 한 줄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 한 줄로 만드는 게 민법 120조야. 엄청 연구된 거죠. 뭐라고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로 부여된 대리인은 본인의 뭐가 없으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다고?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뒤집으면 뭐예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오케이. 그리고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 2줄짜리가 한 줄로. 다시요. 여기다 써볼까요?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선임한다 못한다. 그럼 뭐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들어오시나요? 예. 모든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보는 눈을요. 한 줄을요. 이 한 줄을 가지고 몇 줄로? 2줄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 여러분한테 생기셔야 돼, 빨리. 그래서 민법은 조문을 자꾸 머리를 뒤집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조문을 보는 능력, 조문을 분석하는 능력, 그 체계가, 조문의 체계가 눈에 들어오세요. 다른 과목은 이렇게 돼 있잖아. 다른 과목 이러면 맞아 죽어. 입법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법은 조문이 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도 오늘 대리까지 연결했어요. 나머지 무권 대리, 표현 대리는 1, 2월 달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법률 행위라는 주제 보셨어요. 법률 행위 중에서 민법 103조 만나셨어요. 103조. 까마득하죠? 네, 집에 가서 한 번 더 만나주세요. 103조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는 유효로 무효로? 무효로 한다. 그때 첩하고 한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럼 첩이 돈 달라고 그러면 줘도 돼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준 돈은 못 돌려받는다. 왜냐? 돌려받으면 딴 데 가서 또 첩질할 거니까. 핵심이죠? 그래서 또 첩질 못하게 하려니까 돈 못 찾아오게 한 거야. 그 원리를 우리는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불렀다. 무슨 급여? 그 부분을 집에 가서 복습하실 거 꼭 반드시.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는 거하고 불법 원인 급여 원리 2가지를 머릿속에 딱 잠금할 것. 잠금. 두 번째, 의사 표시는 네 덩어리가 있었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오케이? 차고 사기 강마. 이거는 1, 2월 달에 여기를 보셨어요. 비진의 표시 하고 허위 표시. 오케이?
허위 표시는 유효요, 무효요?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를 기억하십시오라고 그랬죠? 가장매매는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무효. 왜요? 허위 계약이잖아. 통정에서 허위로 짜고 한 거니까. 근데 그 무효는 누구한테 주장 못함? 선의3자에게 주장 못함. 오케이? 그게 상대적 무효. 선의가 아니라면 악이죠. 악이면 무효.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상대적이죠. 상대적 무효. 103조는 절대적 무효. 싸그리 무효라고 그랬다. 싸그리 무효. 허위 표시는 자기네끼리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선의3자. 선의3자에게는 유효. 대항 모당. 대리에서 유권 대리, 복 대리 이 주제에 만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